이게 조스 머피의 마지막 장입니다. 20장. 정신적으로 영원히 젊게 사는 법. 고령은 비극적인 현상이 아니다. 노화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끝없는 길로 향하는 다음 단계다. 우리에게는 신체적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힘, 오감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감각이 있다. 삶은 영적이며 영원하다. 이렇게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루가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피로나 나이는 영적인 특성이나 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인내, 친절, 진실성, 선의, 평화, 조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절대 나이 들지 않는 자질이자 성품이다. 삶에서 이러한 성품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신적 젊음을 늘 유지할 수 있다. 세월은 그 자체가 아니라 세월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노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자기 생각 속에서 늙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늙는다는 게 신체적인 노화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고령이 끝, 종말을 뜻한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삶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합니다. 삶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지혜가 새롭게 태어나는 여명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잠재의식의 힘을 인지하는 능력이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 힘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65세, 75세, 85세라는 나이가 삶의 끝을 뜻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버리라고 합니다. 노화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 즉 고령은 비극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진정 의미는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화라고 합니다. 그 변화를 기쁘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과정은 끝없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종착역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길로 향하는 다음 단계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신체적인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힘, 오감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과 영혼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순환기를 생각하면서 유아기 거쳐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고 하는 사이클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삶의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도 비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클 끝에도 계속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이 자체에 영광, 아름다운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그리고 평화, 사랑, 기쁨, 아름다움, 행복, 지혜, 선의, 이해는 그런 절대 늙거나 죽지 않은 그 성품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달리 헤아릴 것이 없을 때까지 사람의 나이를 헤아리지 말라고 합니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넬프 월도 웨머슨의 말인데 내가 지닌 성격, 마음의 성품, 믿음, 신념은 쇠퇴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젊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지. 라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마음의 침체와 죽음을 부르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 실제로 생명을 종식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세에 다 늙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젊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마음은 숙련된 방직공, 건축가, 디자이너, 조각가라고 합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소는 90세에도 활발한 희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했는데요. 나이는 황금률의 원칙, 사랑과 선의의 법칙을 실천하고 적용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 조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나이 든 사람의 흰머리는 더 큰 지혜, 더 뛰어난 기술, 더 높은 이해심의 증거로 인정받아야 되고 정서적, 영적 성숙함으로 우리는 그 어떤 조직에서도 축복으로 환영받아서 나이 든 사람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숙명여자대학교의 그 평생교육원에 84세 최고령 나이로 합격하신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약간 동정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6기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허리가
사회가 거의 굽었죠. 한글도 몰랐는데 숙명여대 앞에서 장사를 하면서 여대생이 자기 이름을 처음 써줬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서 평생교육원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분행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할머니도 84세라고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또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좀 새기면서 다음 내일 2부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